오늘은 오래간만에 좀 지루한 흐름이었죠. 약간 심심하기도 했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 없이 숨고르기를 나타냈는데 그동안의 급등락을 너무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마음이 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마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한화증권의 한승호 차장과 동양종금증권 가산디지털지점의 최민규 과장께서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승호 차장님, 정말 연말이긴 한가 봐요. 약간 이제 박스권에서 맴돌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마음으로 이제 연말을 맞이를 해야 하고 또 오늘의 분석은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지수가 이제 약간 반등 흐름이 이제 이틀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상방으로는 유럽발 재정 위기라는 대외적인 변수가 지수의 상승 모멘텀을 억제하는 상황이고 수급 상황으로는 연말이라는 점에 있어서 약간 기관이든 연기금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매수세 이런 양 세력이 충돌을 하면서 연말이 이렇게 조금 약간 밋밋하게 흐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방과 하방 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에 대한 문제, 아니면 미국의 경기 지표의 호전 어느 쪽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보면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 두 변수 중에서 1차적으로 우리한테 와닿고 있는 그 변수는 이제 미국의 지표 호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 호전이 지금 이제 고용이라든지 또 부동산 측면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반영이 되면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내년 이후의 흐름이 될 텐데 유럽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은행들의 자본 확충이라든지 또 내년 2월부터 대규모로 만기가 돌아오는 이탈리아 국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년 연초의 시장 상황을 다소 굉장히 흐리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민규 과장님, 유럽발 악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밤 말고 그 전날엔 유럽에서 호재 소식이 들어와서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또 간밤에는 이 ECB의 3년물 장기 대출 소식에 대해서 이 효과에 의문점을 품으면서 약세로 돌아섰잖아요. 네네. 뉴스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점을 잡기는 힘들겠지만 유럽 뉴스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 상황입니까? 일단 유럽 쪽은 어제 이제 사실상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호재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ECB의 장기 대출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 1%로 저리로 3년 대출을 하는 한도 금액을 대략 약 한 3천억 유로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발표로는 이제 뛰어넘는 한 4,890억 유로 수준까지 이렇게 좀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호재로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반응은 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예상했던 한도 금액보다 이제 높게 나오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온 정책은 기존의 독일과 그다음에 ECB에서 이제 유럽 각국의 국채를 매입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에서 ESM과 EFSF의 추가적인 증액을 반대한다. 이런 거에 대한 겨우 이제 차선책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현재 크게 큰 반응을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호재성으로 좀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시황 판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1847, 올해 안에 1900을 다시 돌파할 수는 있을까요? 아니면 무리일까요? 일단은 그런 점은 굉장히 좀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이제 김정일 국방장관 사망 후에, 그 다음에 낙폭을 이제 이틀 동안 약 한 70포인트 정도 어제 그 전일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네. 그 전 지수 때까지 회복을 한 점은 충분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처럼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어제처럼 시장을 받쳐주는 이러한 모습이 현재는 보여주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가장 부족한 부분은 시장에서 모멘텀입니다.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중국에서 추가 지준율 인하라든가 아니면은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일정 부분 모멘텀을 등에 업고 다시 재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하지만 현재 국내 시장 여건에서 이제 내년 초까지는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전부 다 이제 4분기, 올 4분기 대비 내년 1분기가 감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예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상장사의 그 수익성이 감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1900을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1900 돌파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1900포인트를 박스권 상단에 두고 다시 한번 1900알을 미끄러지는 이러한 박스권 흐름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1900 돌파 기대는 어렵다. 잠깐 돌파는 하겠지만 안착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의견이네요. 자, 그 의견에는 이제 유럽에 대한 문제를 계속 우리가 짚게 되는데 한승호 사장님께서 보시는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 우려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까요? 예, 잘 아시는 바대로 일단 유럽 문제가 가장 큰 이제 악재가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사실 수급상으로는 지금 현재 주도 세력이라든지 또는 주도주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 큰 문제입니다. 어떤 박스권을 이탈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동인으로서 작용하는 데는 어쨌든 수급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박스권 이탈이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 최근 들어서 투신들이 주식 매입을 늘리면서 현금 보유 비중이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2%대에서 8%대로 지금 다시 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현금 활용성 측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 밖에도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지수의 상단 1900선과 하단 1750선 사이에서의 어떤 수렴이 이평선 수렴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런 대외적인 악재가 우리나라 시장의 당분간은 조금 심리적인 불안감을 계속적으로 노정시키는 상황이 지속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도미노 현상도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S&P가 헝가리 등급 강등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놨지 않습니까? 예. 또 가장 문제는 이제 프랑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의 우려감이고요. 그런데 거의 좀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될까요? 신용등급에 대한 악재는 앞으로도 계속 발목을 잡을 것이다. 또는 이미 선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쪽이십니까? 저는 추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잘 말씀하셨던 대로 일전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노이어 총재조차도 프랑스가 트리플 A 등급을 설사 잃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고 이런 것이 사실은 자신감의 표명일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보면은 시장이 일부러 미리 이제 조금 신호를 주는 그런 흐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최근 프랑스의 어떤 재정 부분이라든지 또 경제 성장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트리플 A를 유지하기에는 다소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어저께 발표됐던 이탈리아의 GDP 성장률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있거든요. 0.2%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이런 모멘텀도 분명히 프랑스에도 그러한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최민규 과장님께서 보는 미국의 경기 호조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볼까요? 연말 들어서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경기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소비 관련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리고 그 전일에는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관련 지표들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라든가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호조로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지표가 잘 나왔다는 것 자체로만은 그들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독일 이쪽이 이제 선진국들이 리세션으로 가는 가능성이 좀 작아졌다 이렇게 현재는 좀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의 경기 지표는 앞으로도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미국을 비롯한 독일이라든가 이런 선진국 역시 저성장을 좀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기 지표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중국의 경기 지표가 긍정적이 아니라 만약 부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이제 실질적인 현재의 긴축 정책의 트렌드를 조금 이제 성장 쪽으로 오히려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지준율 인하라든가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만약에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충분한 모멘텀을 받아서 한 단계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번에 이제 프랑스 신용등급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프랑스뿐만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유로 안정기금
특히 이제 EFSF의 그 가장 큰 이제 그 보증국으로는 독일과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 신용등급 하락은 바로 EFSF 신용등급 하락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신용등급에 관한 그 이슈들도 충분히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꼭 챙겨보시고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호악재 속에 오늘은 숨고르기를 나타내서 저희가 어떠한 이슈들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워스트 이슈였고요.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수급 상황에서 기관들이 글로벌 약세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매수가 들어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연기금의 매수가 거의 한 최장기간 사상 최대라고도 하는 분석도 있고요.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업종 종목을 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했을 때 이제 그 26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네. 최장기간 연속의 타이 기록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오늘 이제 그 31일 그니까 이제 그 제가 방송하고 나서 연속도 이제 5일 동안 지속적으로 연기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연기금들은 대형 IT주를 좀 많이 담았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약 4,500억 이상 정도, LG전자 1,900억 이상,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800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연기금에서는 이제 화학 정유 업종을 매도를 하고 특히 이제 IT 업종 중에서도 이제 대형 IT 업종을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철강 업종 중에서도 역시 뭐 포스코 1,900억 그리고 뭐 현대제철 등 이렇게 좀 비교적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을 현재 이렇게 매수를 해줌으로써 그동안 시장 상황이 좀 불안했던 측면을 이제 오히려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받쳐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현재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일단은 그 현재 그 가장 큰 탑픽은 그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올 4분기 대비해서 내년 1분기 EPS 증감률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물론 적자가 나더라도 EPS 증감률이 좋은 종목들은 IT에 현재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4분기에 비해서 내년 1월 달에 내년 1분기에 감익이 아닌 그 이익의 증가가 예상되는 거의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110만 원 돌파를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LG전자 역시 유상증자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간까지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매수도 가능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형 IT주를 답으로 주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을 그럼 연기금은 좀 매도를 하고 네. 좀 있습니까?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화학 정유를 팔고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철강 업종을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정유화학은 네.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으로 관심 업종으로 두고 있는 전문가들이 또 꽤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정유화학 업종을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은 내년 이제 일단은 저성장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 OECD에서도 선진국의 그 경기 성장률을 현재는 그렇게 하향을 한 상태고요. 유럽적 저성장 문제, 그리고 이제 미국 역시 이제 내년 이제 그 성장률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내년 성장률 역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도 그에 좀 따라서 화학 정유 업종을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 IT 업종을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화학 정유 업종 중에서도 현재 그 지난달에 대비해서 올해 12월 달에 정유 업종이 현재 그 정제 마진이 별로 그렇게 정제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반영을 해서 SK 이노베이션, SOE 이런 종목들을 현재는 대표적으로 좀 연기금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업종들 좀 보수적인 의견이신가요? 최민규 과장님께서는요? 그렇다 해도 저는 보수적으로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주가의 캐털리스트는 그 정제 마진이 아니라 최근 센티멘탈한 시장 상황에서 그 주가의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요인은 유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정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유가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유업종도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곧 반등이 나오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승호 처장님께서는 지금 뭐 수급 상황을 봤을 때 뭐 수급적인 특징 업종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한승호 처장님의 뭐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 두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수급적으로는 방금 이제 최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많이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일단 뭐 그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특히 지수 연관성이 큰 대형 우량주 쪽에 대한 메리트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어떤 테마주라든지 최근 이제 부각되고 있는 UL스케어라든지 이런 뭐 어떤 개별적인 테마주 측면에서의 트레이딩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섹터는 뭐 이제 좀 저평가되는 섹터를 좀 찾아본다면 지수 관련 종목이라도 해볼 네. 만한 종목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은 개별 종목적으로 오히려 좀 연말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가 개별 종목들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테마 흐름 중에 하나는 갤럭시 노트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뭐 IT 부품 쪽으로 같이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겠죠. 네. 그 갤럭시 노트 관련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갤럭시 노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부품 업체는 뭐 크게 보시면은 뭐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터치 패널, 카메라, PCB, 그 다음에 연성 PCB까지 포함한 이런 PCB 등 포함을 해서 그 갤럭시 노트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는 약 한 17군데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그 매출은 예상은 국내에서만 약 한 200만 대 이상 정도, 현재는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갤럭시 노트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모바일 기기랑 다르게 이제 그 컨텐츠 중심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그 필기, 노트처럼 필기를 인식하는 그 기능을 현재는 위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모바일 기기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면서 컨텐츠 업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봤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오리지널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제 부품주들을 좀 더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뭐 와이솔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연성 PCB 업체인 플렉스컴 그리고 이제 그 갤럭시 노트의 터치 스크린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일진 디스플레이 이 정도에 한번 주목을 충분히 해보셔도 괜찮을 듯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다. 네, 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자, IT 부품 중에서도 옥석을 갈아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동감을 하실 겁니다.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오늘은 이 갤럭시 노트에 대한 수혜 기대감과 덧붙여서 와이솔과 플렉스컴 일진 디스플레이 관심 종목으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로벌 혼동 속에서도 코스피 대비 상승률이 뛰어난 이 바이오 제약 쪽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그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지금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늦지 않았나요? 라는 것이요. 차라리 매수를 했었더라면 한 달 전쯤이면 몰라도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의견에 저도 뭐 약간 동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이 중에서도 사실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섹터의 향후 그 현실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스토리를 좀 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시밀러나 뭐 UL스케어 둘 다 이제 삼성그룹의 어떤 새로운 그 전략적 사업군으로서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UL스케어가 아무래도 좀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UL스케어 네. 종목들이요. 예, 예. 역시나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뭐 대표적일 텐데 역시나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UL스케어나 뭐 바이오시밀러 종목들 뭐 다 강력한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종목들 다 스크리닝 해봤을 때 바이오스페이스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비교적 많이 안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현재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매출액 성장률이라든지 ROE 성장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도 유헬스케어를 지금이라도 같이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울 때는 차라리 경기 방어 성격을 가진 종목들이 수익률은 크지 않지만 오히려 또 손실도 많지 않지 않을까요? 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음식료 업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은 그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음식료 업종들은 이제 대표적인 내수주로서 이제 그 시장을 굉장히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이라는 거는 그 시장의 움직임에 대비해서 변동성이 좀 작다는 얘기겠죠. 그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좀 그 뉴스가 나왔죠. 그 풀무원에서 이제 그 뭐 두부라든가 콩나물 등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굉장히 좀 필수적으로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 이러한 이제 식료품 자재들을 이제 10개 품목 정도를 약 평균 7% 정도 가격으로 그 상승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풀무원에서 가격을 올리는 이러한 제품들은 그 가격에 비해서 수요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제품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 해서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주는 게 아니라 일정 수요는 충분히 그 바닥에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충분히 식료품 업종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던 풀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국내 이제 식료품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뭐 대상 같은 종목,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이제 그 식료품 업종에서 조금 이제 그 옆으로 파생을 해서 그 제과 업종은 그 집중해 보셔서 최근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은 크라운 제과라든가 이런 쪽도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도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강한 상승을 나타낸 KTNG, 네네. 이쪽은 어떻습니까? 그 KTNG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거의 이제 반국가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경기 방어주더라고 해서 다 같은 경기 방어주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물가가 어느 정도는 잡히긴 하였지만 아직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이제 그 완제품에 이렇게 전가하지 못한 이런 종목들에서 현재는 원자재 상승분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지만은 KTNG는 현재 그러한 모습 현재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NG는 해외 쪽에서 마냥 성장 모멘텀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국내 쪽에서는 성장 모멘텀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식료품 업종보다는 KTNG를 바라보신 시각은 조금 더 이제 기대치를 낮추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들었습니다. 이제 내일장 전망을 들어볼 텐데요. 내일은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로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지금은 더 지루해지고 오히려 또 거래 대금도 감소하고 대응 전략이 오히려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너무 욕심은 좀 갖지 않고요. 어떠한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일단 뭐 항상 제가 뭐 수개월째 지금 계속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보유를 하면서 개별 테마나 개별주 측면에서의 접근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시각으로서는 주식에 대한 풀베팅을 하는 시점 자체가 어쨌든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의 어떤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혼란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아니면 역으로 어떻게 수습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현재 뭐 오늘도 여러 가지 테마적인 측면에서 뭐 종목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최소한 어쨌든 1900선을 상단으로 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추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유연하게 뭐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가 없을까요? 종목 말씀이신가요? 네, 네. 어떤 식으로든요? 예, 섹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뭐 잠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IT 쪽이 물론 조금 움직이는 측면, 흐름도 있고, 또 건설주도 좀 뭐 움직이고 이런 식인데, 그런 쪽에 있어서는 뭐 IT 경기 자체가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거기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 차라리 뭐 저평가된 금융주 중에서도 뭐 손보사라든지 예. 뭐 또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유헬스케어, 특히 유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그룹에서의 전략적인 측면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네. 방금 뭐 화학이나 정유 쪽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물론 정유 쪽은 추가적인 공급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유가의 어떤 재고 측면에서 단기적인 흐름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뭐 그런 흐름이 계속 지속되리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민규 과장님? 일단은 이제 오늘부터 조금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일 사망 소식과 동시에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부분을 거래 대금을 줄여 나가면서 증시에서 이제 변동성을 굉장히 줄여 나가고 있고요. 내일도 이제 비슷한 현상을 좀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은 주말을 넘겨서 이제 다음 주 초까지 조금 더 연결이 되지 않을까. 만약 이제 주말에 그 글로벌 악재 부분이 그 돌발 쪽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초까지는 그러한 그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 부분이 현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간헐적으로 나타나면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 배당을 생각한 프로그램 부분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수 상황에서 대형주를 보시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차라리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개별 중소형주에 중소형주로 접근을 하자. 그 측면에서도 역시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EPS 증감률 부분, 즉 올해 4분기 이익보다 내년 1분기 이익이 좋아지는 이러한 종목들에 집중을 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종목들로 압축을 하신 다음에 왜 수급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면은 현재 상황에서 시장보다 더 이제 낮은 수익률을 높은 수익률을 얻는 거는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참고로 이제 뭐 종목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분기별마다 실적을 발표하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 최대 주주는 주식을 매각을 하면서 그 전 재산을 지금 현재는 기부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사상 최대 실적을 가지고 고점 돌파를 노리고 있으면서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중소형 종목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삼영화학을 조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삼영화학 종목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현재 최대 주주가 지속적으로 자기의 지분율을 줄여 나가면서 네. 사회에 이렇게 기부를 해서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한 이제 회사 자체도 사상 최대 실적을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분기가 나올 때마다 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수급 측면도 외국인 기관에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곧 전고점인 6,500원 수준을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자,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 역시 비슷합니다. 두 분께서요. 이호 헬스케어 관심주 의견 들어봤고요. 최민국 과장님께서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대형주보다 오늘 중소형주, 그중에서 오늘 삼영화학이라는 종목도 한 가지 힌트를 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최민규 과장과 한화증권의 한승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